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카카오톡 무료방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9780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제 일단 미국 시장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장중 그래도 뭐 회복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일 높아졌던 점도표, 제가 이제 4.5 정도까지 넘어가면 전저점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상황을 딱 보니까 어쩌면 조금 그 위에서 해결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겠더라라고까지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일단 어제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일단 점도표의 높이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허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허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의 폭도 높아졌고 그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응을 조금 더 많이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증시에 좀 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일단 경제지표부터 간단하게 좀 보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센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 전주보다는 약간 더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21만 건 정도 지금 전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준이 뭔가 이제 조금 좀 위협적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 수치였죠. 한 35만 건에서 37만 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연준이 뭔가 조금 변화를 좀 보여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업률이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 116.2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0.3%를 보였고 컨센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못 미쳤다는 얘기죠.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키워가는 상황. 그러니까 고용은 견조하고 이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언급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고용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이 견조한 고용이 조만간 차후 점점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의 위축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제 경기 침체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연준의 아주 빠른 강한 긴축이 주요 원인이다. 일단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뭐 이 정책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일단 국채금리는 급등이 지속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더욱더 공격적이고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어제 24년 만에 엔화를 당국에서 엔화를 매수했다. 그래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단 재무부에서도 우리는 뭐 알고는 있었다, 보고는 받은 걸로 보여지고 통보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엔화가 일단 적극 방어를 하면서 환율이 이제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고 이 환율이 아마 당분간 이 환율 전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증시에도 영향을 조금씩 더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뉴욕 맨하튼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을 하면서 임대료 하락이 이제 지표상에 조금씩 반영될 가능성 가시화돼 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 어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4개 지역 지금 먹은 상태인데 러시아가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투표. 그 투표에서 만약에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 공격을 비롯해 가지고 영토를 방어하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채금리 인상에 또 하나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아무래도 압박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도 어제 두 번 연속 이 빅스텝을 밟았죠. 0.5%포인트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2.25%가 됐고요. 이게 영국이 2.25%까지 높아진, 영국 금리가 높아진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금융 환경이 아주 단단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스위스도 어제 75bp를 인상을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0.5%포인트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노르웨이 역시 50bp 인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연준의 높아진 허들이겠죠. 높아진 허들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당분간 지금 일단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대응법 관련한 부분에서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자리 지키는지, 11,0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지 일단 봐야 되겠고, 이 자리 이탈되면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 자리를 지킬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깨질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저점 정도는
글쎄요,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연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상태니까, 연준 위원들조차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11,000포인트 일단 지지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직전 저점,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잖아요. 이제 아마 다우는 이탈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지지가 되든 조금 더 내려와서 지지를 받든 당분간은 일단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뭐 한 PC 발표 전까지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어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연말 금리 4.5 이제 상단 4.5까지 일단 점도표가 찍혔잖아요. 4.5까지 찍혔고 내년에 4.75까지 일단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4.75까지 찍어놓은 상태면 공식적으로 따지면 내년 베이비 스텝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얘기들 나오고 있는 부분이 5%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5%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4.5에서 5%가 지면 0.5%니까 베이비 스텝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단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죠. 1차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건 연초에 두 번 최대 두 번 정도 나오면 그걸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까지 눈높이를 높여 놓는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이제 전제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계속 점진적으로 잡혀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뭐 그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나 상황들,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우러 전쟁이 더욱더 심화하면서 다시 또 국제 유가, 뭐 곡물가, 희귀금속 얘네들 원자재 가격 다 끄집어 올리는 이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딱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는 거의 최상단 부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시각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을 경우에는 조금만 지표가 높게 나와도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나오겠죠.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4%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 4% 정도 예상을 했던 눈높이보다 더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잘해야 본전 아니면 하락 가능성이 높은 눈높이가 낮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허들도 눈높이도 다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잘해야 행복.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반등. 그러니까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씩 더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제가 FOMC 직전에 4.25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러나 4.5면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5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지금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제 연준이 눈높이를 더 높이기는 물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눈높이를 더 높이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4.5 정도가 맥시멈 정도로 본다면 올해 상황 그리고 내년 상황이 4.75 또는 5 요걸 맥시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더 밑으로 밀리는 하방 압력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위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물론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둔화,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하단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정도 흐름 그리고 또 횡보 뭐 이런 식의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태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11,000포인트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향후 당분간 다음 주까지 정도의 단기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 자리를 지킨다면 이 자리가 바닥이 바로 될 걸로 보여지고 이 자리를 만약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미국 시장 얘기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할까요? 자, 생각보다 조금 우리 시장 시가가 상당히 좋았죠. 약보합권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에 가까운 쪽에서 코스피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뭐 그래도 약세 출발 정도, 0.3에서 0.5 사이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출발을 예상을 했는데, 시가가 예상보다도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밀리고 시작한 겁니다. 밀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바닥을 잡는 시도가 좀 나와줬어야 했는데 그 신호가 나오지 못하고 환율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녹화 영상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방송 직전에 제가 이제 무방에도 올려드렸던 게 바닥 잡기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신호가 조금 약하다. 좀 그래서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도 계속 조금 애매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살짝 찍고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조금 더 기어줘야 됩니다. 조금 더 기어줘야 이 자리 지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닥을 잡았다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외국인들 지금 현재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닥 매도가 지금 상당합니다. 코스닥 매도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살짝 위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개선이 좀 돼줘야 바닥이 좀 잡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처럼 바닥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 시장 바닥을 잡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정도 중립 살짝 위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정도의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잠깐 좀 보면요. 일단 오늘 뉴스 나왔던 그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제철 이 파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중소 철강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 이게 이제 삼성 이번 인수 관련한 어떤 테마죠. 이제 그 부분으로 지금 조금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좀 눈에 띄는 섹터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섹터들 지금 하락 중이고 대표적으로 해운, 2차 전지, 면세점, 정유, 원자력 이 섹터들 지금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요. 네이버,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가온칩스, WI, 모트렉스, JYP 엔터 정도가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매수 들어오는 애들 이슈가 있는 애들, 재료가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성일하이텍, 하나기술, 에코프로, 파라다이스, 나노신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LX세미콘,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보면요. 일단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2300포인트 어제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 일단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11,000포인트를 지키는 상황이 나온다면 우리도 2,3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11,000포인트가 이탈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2,270포인트 직전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아무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데, 바닥 잡는 시도는 지금 살짝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저점이 좀 깊었기 때문에 시가 회복 시도까지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오후장 들어서 이 낙폭을 조금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라도 축소를 해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나마 조금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정도의 상황, 요런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도, 조금은 눈높이가 좀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4.5까지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요거까지 반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 그 이후부터는 시장 하단은 확실히 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따라서 이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당분간 같은 경우는 관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내가 매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소액으로 조금씩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4.5가 반영이 딱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지금보다는 매매하는 게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분명히 딜레이가 됐어요. 11월 이후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매매가 매매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요 4.5까지만 반영되는 다음 주 한 주 초반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망이 짧게 잡고는 매매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정도의 시장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 시장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